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포트 국어 강사 배영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늘 이제 CJ 들어가실 텐데 아까 OT는 잘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1강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1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CJ 언어 파트에서 어떤 유형을 한 어느 정도 난이도로 다루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저와 함께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를 푸는데 기초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1강 건너뛰지 마시고요. 비록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보셨다 하더라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강, 3강 그 뒤에 부분들을 연습 문제를 차분히 진행하시면 도움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9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9쪽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인데 단어 간의 관계라고 나왔죠. 근데 사실 CJ에서 뭐 국어 파트, 언어 파트가 뭐 정말 다양하고 현란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이고요. 좀 단순한 수준의 유형.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유형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주목할 점은 그 난이도가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아래쪽이다, 낮은 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인데요. 이게 언어 파트입니다. 언어 파트, 그러니까 단어 파트입니다. 단어 파트인데 단어의 관계를 묻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려면 사실상 이 단어가 어떤 관계일까를 묻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들이 어려워야 이 파트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관계 뭐 이런 거 사실 대기업 인적성 하시면서 한두 번 정도 못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 대 무엇은 무엇 대 무엇, 이 관계만 잘 찾으면 되거든요. 그 찾는 요령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잘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찾는 요령은요, 하시다 보면 정말 늘어요. 근데 만약에 이 파트가 정말 어려우려면, 이 파트를 어렵게 내려고 유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막 고유어, 뭐 문학 용어, 뭐 이런 것들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막 한자어, 뭐 사자성어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나오지만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사자성어들, 막 이런 거 때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단어의 관계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휘력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험은.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지 이 CJ는 이 단어에서 그 어휘력에서의 변별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저와 함께 이제 문제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아주 극소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대학교 정도 졸업하시고 또는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 가지고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단어 난이도적인 차원에서 변별할 의도는 없는 파트가 CJ에서 단어 배열 관계 파트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오직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이 관계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관계만 나오면 밑에 단어는 알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이 관계를 찾는 법.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건 사실 진짜 이 파트에서는요, 어떤 요령보다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사실입니다.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기 때문에 사실 CJ 하나만을 놓고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여러 회사들에서 사실 이 파트 거의 없는 파트 못 보셨죠? 그죠? CJ 처음, 아예 대기업 인적성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다 보셨을 법한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교재들을 갖다 놓으시고요. 다 같이 공통적으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셔도 될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반이어 관계다, 유의어 관계다, 뭐 아니면 구성물과 부품 뭐 관계다, 뭐든 좋습니다. 그 어떤 관계, 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다, 여러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좀 뭐 패턴화 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을 뭐 이렇게 노트에 적으면서 패턴화 시킨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 나가시면서 마음적으로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겠구나 체화시키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기의 대상으로 반이어 패턴 나올 수 있고 유의어 패턴 나올 수 있고 무슨 패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셔 봐야 체화가 안 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 시간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 관계, 어휘 자체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묻는 데 있어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시간 끌어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체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러려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몸속으로 체화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CJ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한번 볼게요. 29쪽 2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뭐 진짜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휴대폰 대 액정은 전구 대 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유형은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대 B는 C 대 뭐 D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유형이 뭐냐? 여기를 주는 거예요. 이미 여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반대로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을 오픈하는 거예요. 한쪽을 오픈한다는 건 뭐죠? 이미 어떤 관계인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0.1초 만에 푸셔야 돼요. 정말 진짜 농담을 좀 드리면 0.1초 만에 푸셔야 되는 게 이런 유형입니다. 아니 앞에서 관계를 줬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어떤 관계인지 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A, B 이 단어가 난이도가 낮다니까요. 그럼 이거 봤을 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서 뭘 찾으시면 돼요? 관계를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서 그럼 뒤에 관계가 뭘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은 사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려운 패턴이 뭐냐면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좀 어려운 패턴이 A 대 B는 C 대 D다 그랬을 때 얘를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양쪽 한쪽을 완전히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양쪽 방향에서 하나씩만 오픈하는 거. 이게 어려운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관계가 안 와요. 그죠?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막 선택지들의 단어는 많고 막 헷갈려 버리는 거죠. 물론 시간을 갖고 차분히 했으면 못 풀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가 뭐에 맞춰져 있다? 시간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멘붕이 오시는 거죠. 정신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을 좀 대비하기 위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A 대 B는 C 대 D다 해서 이렇게 앞에가 주어지거나 뒤에가 주어지는 유형보다는 어떤 유형을 많이 연습하시냐. 물론 초반에는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하시는데 뒤로 가실수록 또는 뭐 이 기업을 떠나서 이제 다른 기업도 요 파트, 요런 파트 많으니까요. 요 파트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비어있는 파트를. 아시겠죠? 요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 이런 것도 기본이랬죠? 29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기본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에 거. A 대 B는 C 대 D다 해서 A, B를 오픈해 준 거죠. 휴대폰 대 액정. 뭔가요? 휴대폰에 액정이 있잖아요. 뭐 포함관계라고 해도 좋고요. 맞죠? 이렇게 오픈이 돼버리는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전구에 뭐가 포함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전구에 뭐가 포함될까? 뭐예요? 필라멘트죠. 이렇게 쉽습니다. 이거는 연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냥 빨리 풀어야지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유형을 보여드린다면 이 예제는 안 나왔으니까 한 32쪽 정도 한번 볼까요? 32쪽에 1번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 놓은 게 어려운 유형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멍 뚫어 놓은 게 앞에 거보다는 좀 훨씬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풀어 나간다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과정에서 조금 멘붕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나열된 단어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괄호 안에 적당한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래요. 문제 유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안에 관계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잉크 대 뭐 뚫려 있죠. 뭐 대 프린터 헷갈립니다. 자, 요럴 때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어떤 유형이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보면 A 대 B는 C 대 D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B가 들어가야 되고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선택지가 나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택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로 할까요? 동그라미 2번 세모 3번 네모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넣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막 양쪽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떡하냐? 기준을 분명히 잡으면 됩니다. 제가 아까 쉬운 유형이 뭐랬어요? 이런 유형이 쉽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게 쉬운 이유가 뭐랬어요? 이 앞에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앞에가 오픈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일단 뒤는 신경 쓰지 마요. 뒤는 신경 쓰지 말고 요 하나만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동그라미에 적합할지 세모에 적합할지 네모에 적합할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토당토 안 한 녀석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A와 연결시킬 수 아예 없는 녀석들이 분명히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오픈되는 거예요? 쉬운 유형처럼 앞에 관계가 오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게 맞는지만 살짝 눈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비어있는 유형이다. 그러면 얘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얼토당토 않은 아예 두 개의 관계를 만들 수 없는 녀석을 지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지우시고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게 어울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게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얘를 넣어보려고 했더니 얘는 아예 얼토당토 안 해요. 근데 얘네 둘은 얼토당토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냐? 잘 들으세요. 먼저 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제가 여러분들의 인지적 순서를 분명히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정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헷갈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순서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는 이 순서에 꼭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다시요. 이 동그라미는 아예 얼토당토 안 했어요. 그럼 버리세요, 얘는 버립니다. 근데 세모와 네모는 그래도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모가 정답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세요. 아시겠죠? 세모가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만들죠. 빠르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빠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넣어보세요. 그럼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서 후보가 얘네 두 개입니다. 4번하고 5번도 얼토당토 안 했어요. 그럼 후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얘가 정답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넣으신 다음에 관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를 확인하세요. 그럼 운 좋으면 먼저 걸렸으면 맞네 되는 거고요. 얘가 아니죠? 그럼 누가 정답이죠? 얘죠. 그럼 얘는 특별히 확인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노파심이 난다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세 개가 헷갈렸다. 원칙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얘는 얼토당토 안 했으니까 버리고요. 얘가 맞는 것 같아요. 얘도 맞는 것 같아요. 얘도 맞는 것 같아요. 다 돼요? 그러면 일단 얘가 정답이라고 가정하시라고요. 얘가 정답이라고 가정하시고 일단 집어넣으시고 관계를 빨리 만드세요. 이 순서를 분명하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시간 허비가 적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어렵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하냐? 원칙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금 헤맬 걸, 많이 헤맬 걸 조금 헤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넣어본 다음에 운 좋으면 여기서 끝나요. 넣어봤더니 이 관계랑 이 관계가 맞아요. 운 좋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안 보는 겁니다. 아니 왜 봐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노파심이 들었다 그럼 별표 치세요. 혹시 나중에 시간 남으면 컴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넣었어요? 요 관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얼토당토 안 해요. 그럼 얘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정답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3번이. 얘가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만들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맞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4번, 5번은 안 봅니다. 그런데 노파심이 들어요? 뭐 쳐라? 별표 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요령, 이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인지적 과정, 어떤 순서를 거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정을 꼭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을 꼭 따라가셔서 연습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이에요. 1단계 안 됐네. 뭐 예를 들어서 1단계 쉬운 유형 끝났네. 2단계 어려운 유형? 첫 번째 얼토당토 안 한 거? 그럼 두 번째 게 정답이라고 가정. 그 다음에 관계 확인. 그 다음에 너 안 맞아. 다음 3번이 정답이라고 가정. 관계 관계 만들어, 그 다음에 봤더니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헤매는 시간이 최소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단어 관계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대기업 인적성 하시면서 이 녀석 잘해두면 유용합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0쪽을 한번 펴보세요. 30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30쪽 보시면 문장 배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CJ가 이렇게 특징이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 배열 이거 못 본 기업 거의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거 그냥 그대로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자체에서 이 문장 배열에서 뭐 어떤 포커스를 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CJ에서 문장 배열 문제는 거의 마이너급입니다.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 없이 가도 되는 파트예요. 언어 파트에서.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뭐 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기업에서도 이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 문장 배열 파트는요. 일단 후보군을 추리는 게 우선이죠. 그죠?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후보군을 추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선택지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정말 짜고 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라가 있다 그러면 이 갑니다. 라 이렇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확실한 건 뭐냐? 1번 문장이 가 아니면 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녀석들은 미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 세팅하고 이해되셨죠? 뭐가 1번일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찾으시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대적 위치로 확인하세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가하고 라가 여기에 위치하든 여기에 위치하든 여기에 위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가하고 라라고 하는 녀석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가야 라야 가가 먼저야 라가 먼저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이 두 녀석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문장들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가하고 라 두 녀석만 봤을 때 가야 라야 이 상대적 위치를 계속 고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 위치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1번으로 오기에 가야 라야 물론 이것도 좋은데요. 이것보다 포커스가 뭐냐? 1번으로 오기에 그건 일단 빼고요. 더 포커스. 그래서 가야 라야 상대적 위치입니다. 가야 라. 가하고 라 중에 도대체 뭐가 더 어쨌든 라보다는 가가 조금이라도 앞에 또는 가보다는 라가 조금이라도 앞에 둘 중에 뭐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 위치를 찾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라였어요. 그럼 아주 고맙게도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후보군이 추려지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뭘로? 나 아니면 다로 후보군이 추려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 아니면 다로 후보군이 추려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얘네 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으로서의 위치로서 나가 먼저야 다가 먼저야 이것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가장 원론적인 말씀은 그래서 나야 다야 이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있는 위치로서 나야 다야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앞에 와야 되는 건 뭐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것들은 앞에 이미 1문장, 첫 번째 문장을 줬기 때문에 조금 힌트가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상대적 위치 확인하는 것보단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다가 나왔다 그럼 끝나는 거죠. 나가 나왔다 한 단계 더 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 단계 더 가게 안 해요. 보통 어디서 끝나냐? 2단계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 끝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단계까지 확인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연결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물론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뭐 파이널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집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찾았어요. 5번 여기서 2단계에서 이미 끝났어요. 정답 찍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뒤에 게 잘 이어지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어봐서 남 줍니까? 그죠? 나쁘지 않은데 이게 실전 시험장이었다. 그럼 이거 읽고 있으면 바보예요. 이거 왜 읽고 있어요? 10초, 20초라도 아껴야죠. 그죠? 그게 몇 문제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적성의 포인트는 뭐예요? 다 찍고 온다는 거예요. 뒤에 그냥 손 놓고 아예 안 풀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는 문제, 뒤에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찍고 나오는 게 좋을까? 놔두고 나오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논쟁도 있는 시험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이거 거의 놓고 나오는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때 아끼세요. 요 뒤에 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버리고 높아심 너무 들어요. 그럼 항상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별표 치세요.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이 별표의 의미 뭐라고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시 컴백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 다시 한번 갑니다. 후보군을 열심히 추려라. 보통 1번의 후보군은 둘 중에 하나다. 되셨죠? 후보군을 열심히 추려라.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를 확인해서 이 후보군들 중에 첫 번째 문장으로 올 녀석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군을 추려라. 맞죠?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를 따져봐라. 그리고 보통 2단계에서 끝난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럼 2단계에서 끝났으면 더 이상 뒤를 바라보지 말고 쿨하게 넘어가라 이겁니다. 쿨하게 넘어가되 나는 그렇게 막 완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못 넘어가. 이런 사람들은 별표를 쳐라. 그리고서 시간이 나오면 컴백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포인트예요. 이게 되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이게 사실 뭐 인적성 파트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엄청난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도 이 순서,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세요 보통.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시간을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정해드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냐?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그 풀이 과정의 대원칙, 가장 합리적인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독해 파트에서는 이제 뭐 스킬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0쪽이에요. 보겠어요. 다음 문장을 논리적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을 그랬어요. 그럼 뭐 1원칙 뭐였죠? 후보를 추려라. A 아니면 C죠. 이런 식이에요. A 아니면 C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A 보세요. 따라서 바로 빼야죠. 왜죠? 1문장이 어떻게 따라서가 와요? 앞에 뭔가를 받아야 따라서가 오죠. 그죠? 확실한 건 뭐예요? A는 끝입니다. 이건 쉬운 유형이에요. 이게 지금 예제여가지고 굉장히 쉬운 유형이 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 아니면 라인데 가가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이 상대적 위치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가 어떻게 1번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따라서 얘는 빼야죠. 그러니까 벌써 정답이 2번 아니면 4번이 된 거예요. 근데 2번 아니면 4번인데 고맙게도 B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냐 A냐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단계인 거죠. D냐 A냐 이게 2단계죠. 왜? B는 이미 둘 다 공통적으로 공개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B 다음에 D냐 A냐만 따져보면 되는 문제예요. 2단계에서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이에요. 19. 한번 볼게요. 1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동 중지 중인 한울원전 사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서 B로 가죠. 이 B까지는 고정이죠. 이에 따라 대규모 정전 등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A를 한번 볼게요. 따라서 한울 사호기가 100% 가동되는 데까지 앞으로 9일가량 남은 만큼 그랬습니다. 9일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D 보세요. 한울 사호기는 이르면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전력 개통에 병입되고 이후 중간 시험 등을 거쳐 20일 오후 30개, 3시께 100% 출력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1일 3시에 100% 출력에 도달할 전망이면 지금으로부터 9일 정도 남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A가 먼저일까요? D가 먼저일까요? D죠. 기준점을 제시해줘야 이거에 따라서 9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A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D의 상대적 위치.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대적 위치를 보세요. A에서 앞으로 9일가량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D가 당연히 A보다는 앞이어야죠. 그죠? 그 기준이 D에서 제시되고요. 그거에 따른다면 앞으로 9일 남은 거다. 이런 말 아닙니까? A가. 그래서 확실한 건 뭐다? 이게 몇 번째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건 A는 D보다는 뒤에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다 그거예요. A는 D보다 어쨌든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처음 문장으로 오기에 두 번째 그게 포인트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걸 확인하냐? 뭐 A 정도만 남았으니까 근데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읽는 데 드는 뭐 2, 3초 그거를 아끼세요. 실제 시험이었으면.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저랑 이제 2강부터 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J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이것을 뭐 할애하고 있지가 않아요. 몇 문제 안 나옵니다. OT에서 말씀드렸지만 몇 문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냥 부담 없이 한 연습 문제 정도 저와 함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이 교재 나와 있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 지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뭐 다른 기업들, 이거 좀 문장별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른 기업들을 좀 준비하시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냥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곁다리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CJ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언어영역 파트가 자체가요. 자, 그러면 3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가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파트. 근데 제가 독해 파트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장문 독해가 아니에요. 장문 독해가 아니라 단문 독해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장문 독해가 아니라 단문 독해예요. 길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문 독해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막 읽는 글을 읽어 나가는 뭐 쿨하게 점프해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데, 뭐 다른 기업에서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선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기업에서 들으셨던 분, 그거에 대한 연습이 돼 계신 분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서 여기에 또 어느 정도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단문 독해에서는요, 그렇게 읽어 나가는 연습보다도요, 이 문제 유형에 따른 접근 스킬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한 문제,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한 문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최대한 실수 없이 정답을 구성해 나가는 그 능력, 그 스킬이 사실 단문 독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6가지 유형으로 이 단문 독해의 유형을 좀 나눠드리고요. 그 6가지 유형에 맞는 여러분들의 대처 자세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문 독해는 본질적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 연습보다는, 아시겠죠? 뭐가 중요하냐? 그 문제 유형에 따른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푸는 연습, 그 연습의 요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게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면, 그러면 한번 어떤 정도 길인지를 한번 보면 46쪽을 한번 펴보세요. 저도 한번 보면 46쪽 44번 이 정도 길이에요. 이게 단문 독해입니다. 요게 단문 독해 정도고요. 그 옆에 45번 있죠? 그 45번이 한 중문 독해와 단문 독해 중간 정도 느낌입니다. 그리고 46번 보세요. 심각하죠? 4줄짜리입니다. 아니, 이 4줄짜리 읽는데 뭐를 여기서 독해력이 어쩌고 저쩌고입니까? 이렇게 단순한데 그 뒤에도 보세요. 47, 48번. 정말 짧죠? 이게 단문 독해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장문 독해로 가고 있는 게 언어 인적성의 대세거든요.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능 비문학처럼 한 지문에 막 2문제씩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시죠? 기억나시죠? 옛날에 수능 보실 때. 그 느낌인데 이 CJ는 가장 기본적인 옛날 스타일의 그 단문 독해 있죠? 그냥 조금 한 4-5줄, 뭐 6-7줄 읽고 주제, 뭐 읽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유형. 그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력과 큰 관련이 없어요. 독해력 자체와 큰 관련이 없고요. 빠르게 요령 있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마지막 지문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문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지문 봐야 승리하겠죠. 그러시려면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한데 빠르게 읽고 푸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제가 뒤에서 어쨌든 좀 유형별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다시 31쪽 오시면 이 독해 파트라고 나와 있으면서 예제는 사실 문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법이라고 하기가 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문법이 CJ의 언어 파트에 나오냐 한다면 나와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문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묻는다면 문법 지식을 물어야죠. 문법 지식 묻는 기업들 많아요. 뭐 이것이 수능이나 뭐 공무원 시험처럼 막 진짜 문법을 철두철미하게 묻는 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꽤 문법 이론을 알고 있어야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CJ에서 나오는 이 문법 문제는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치면 네이티브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 네이티브가 읽고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네이티브적 감각으로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되고요. 좀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뭐 연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전 문제라든지 그 정도에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오는구나 라는 그냥 그 느낌만 가져가세요. 이 CJ 정도를 위해서 문법 공부를 따로 하는 건 비효율입니다. 비효율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어차피 다른 기업에서 문법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문법 파트 하시면서 같이 가는 과정이다 하면 괜찮아요. 하면 괜찮은데 이 CJ만을 위해서 문법 공부하는 건 비효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문법 문제 어쨌든 나왔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입니다. 청유문 뭔지 아시죠? 뭐뭐 하자. 근데 마지막 기억만 밑줄 긋겠습니다.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도 쓰인대요.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 그 느낌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1번 보세요.
떠드는 친구에게 조용히 하자. 상대 보고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2번, 이리 와서 약 먹자. 상대한테 약 먹으라는 얘기죠. 오늘 영화나 같이 보자. 같이 하자는 얘기죠.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나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은 딱 봐도 4번이죠. 그죠? 근데 물론 이 4번이 좀 맥락상 좀 조용히 해라. 너 조용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지들 5번도 맞아 볼게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함께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뭐냐? 1, 2, 3, 5번에 비해서 4번이 그래도 혼자 하는 느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느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 청유문과 관련된 어느 정도 문법적 지식이 조금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법적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티브적인 느낌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이고요. 만약에 4번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그래도 1번, 2번, 3번, 5번보다는 그래도 혼자 하는 느낌은 4번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수준이에요. 자, 또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55쪽 보세요. 55쪽. 55쪽 61번을 보시면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보세요. 기억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니은 보세요. 선생님의 말씀 중 간디는 진리를 위해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 중보다는 니은 보세요. 서술의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뭐 했다고 한다. 이렇게 인용의 느낌이니까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뭐뭐 했다고 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 느낌 오시잖아요. 2번 맞는 거고요. 그죠?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넣어야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리얼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그지 없었다를 붙여야 될지 띄어야 될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이 붙이냐 띄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무슨 온갖 맞춤법들 붙이고 띄는 거 다 연습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의존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택들이 맞으면 4번이 자연스럽게 정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음 보세요. 글의 전체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삭제한다 그랬어요. 통일성이라는 건 주제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통일성이라는 건 주제에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음 읽어보시면 주제에 맞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냥 네이티브적으로 느낌이 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5번 아니죠? 근데 사실 1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만약에 그 띄어쓰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푸세요. 근데 1번을 왜 제가 이렇게 남겨놓고 갔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수정이 필요해요. 지금 핫한 경향을 이게 지금 반영을 못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기억에서 보면 너무는 부정적 의미만 지닌 단어로 매우로 바꾼다 그랬어요. 옛날 얘기예요. 너무가 부정적일 때만 쓰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싫어 이건 되는데 너무 좋아는 안 됩니다. 이 너무는 부정적인 애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 철수를 좋아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는 긍정적인 거와 어울릴 수 없었어요. 원래 원칙상. 근데 이게 철진한 얘기예요. 이 개정됐습니다. 이 너무를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너무는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2015년 현재 너무는 긍정적인 녀석에 붙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녀석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풀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1, 2, 3, 5번이 틀렸기 때문에 이걸 속어법이라고 하죠. 속어법으로 4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맞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법을 가져가셔야지 CJ를 위해서 문법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건 조금 오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유형 다 봤어요. 단어 관계, 문장 배열, 독해. 그죠? 문법은 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근데 뭐 큰 특징 있나요?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단문 독해 위주로 간다.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명심하시고 단어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장 배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1강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2강부터 연습 문제 한번 철두철미하게 한번 좀 풀어볼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강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와 함께 2강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포트 조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CJ 수리 추리 영역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J는요 7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 일반부터 시작해서 인문학까지 7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개의 챕터를 저하고 함께 하실 거예요. 챕터 2부터 챕터 6까지 그렇죠? 2, 3, 4, 5, 6 5개 저하고 같이 할 텐데 일단 거기 챕터 2하고요. 챕터 3 보시면 수추리하고 언어 추리까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리 영역입니다. 추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챕터하고 5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하고 다섯 번째 챕터에 자료 해석하고 응용 계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리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챕터가 공간 지각이라고 해서 도형입니다. CJ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적성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통합해서 시험에 냅니다. 대신 난이도는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간이 가장 모자란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유형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처음 보는 문제인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CJ는요, 어느 정도 유형화가 다 되어 있고요. 모든 문제의 유형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유형, CJ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문제도요, 최대한 많이 거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빼고요. 새로운 유형된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 수추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추리 영역은요,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숫자들이 나열되고요. 그 안에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숫자가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숫자를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하면 중간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라고 예측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 수추리 영역은요, 이미 나올 수 있는 규칙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미리 다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이게 어떤 패턴일까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문제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초, 10초, 20초 단위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 유형들을 다 기억하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수추리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수추리라고 하면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수추리는요. 첫 번째는 수추리예요. 말 그대로 숫자들이 나열이고요. 두 번째는요, 원래는 이게 확실하게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문자추리입니다. 문자추리. 이거는요,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문자들이 나열이 돼요. 요거는요, 조금 이따가 좀 독립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두 번째 문자 추리 또한 수추리에서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수추리를 잘 해놓으시면 문자 추리는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추리는 조금 이따가 독립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수추리 이야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수추리 이야기에서 할 얘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동안 취재됐던,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죠? 이 수추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칙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그 외에 벗어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수추리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그래도 교재를 보면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단순 유형, 복합 유형, 기타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3개가 일단 수추리고요. 맨 뒤에 보면 4번째 문자 추리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조금 독립적이다. 얘는 좀 독립적으로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4번째 문자 추리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요. 그 첫 번째 단순 유형, 두 번째 복합 유형, 세 번째 기타 유형까지 제가 한 번에 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요. 수출이다라고 하면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열이죠. 수열. 수의 나열입니다. 수의 나열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규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등차예요. 등차. 우리 기억나십니까? 등차 수열. 이 수열이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등비가 있어요. 여기 뭐 공식 이런 거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숫자들이 나열될 때 규칙의 기본은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이거나 숫자들이 더하기 빼기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로 진행되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은 숫자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2, 5, 8, 11, 14, 17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20이죠. 그렇죠? 30 더했잖아요. 3. 그렇죠? 그 다음 20이에요. 그 다음 23이고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와요. 이런 시험이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안 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냥 더하기, 빼기, 그냥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만 나오지 않아요. 일단 기본은 이 4가지가 다 섞여서 나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본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이제 몇 개씩 들면서 이제 계속 가볼게요. 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의 다 출제가 됐던 예제들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예제들 뭐 적어놓으셔도 좋고요. 이 예제 정도는 몇 가지 이제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2, 4, 7, 그 다음에 14, 17, 그 다음에 뭘까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랬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잡아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잡아내실 거예요? 뭐가 제일 눈에 지금 잘 띕니까? 저는 여기가 눈에 잘 띄어요. 7에서 14로 넘어갈 때. 7, 14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 14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2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이건 강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그럼 그 앞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에서 7로 넘어갈 땐 이건 뭐 플러스 3이죠. 보나마나. 그렇죠? 그리고 14에서 17로 넘어갈 때도요. 플러스 3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 앞을요. 이 4를 잡을 때 곱하기 2로 잡으실 거예요? 더하기 2로 잡으실 거예요? 곱하기 2로 잡아야죠. 당연히 곱하기 2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오케이. 곱하기 더하기 3, 곱하기 더하기 3.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은 일단 더하기예요. 기본은 더하기고 이 곱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강하게 얻을 수 있는데 숫자가 갑자기 커져요. 2배든 3배든 갑자기 숫자가 훅 커져요. 그럼 거의 100% 곱하기예요. 더하기로 아주 큰 수를 더해내진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그럼 그 다음 뭘까요? 이제 곱하기 할 차례죠. 그 다음에 3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기본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가 기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더 가볼까요? 일단은요, 그러면 등차 등비는 개념은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자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수열이 되게 어려운 수열이었거든요. 세 번째 뭐냐면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 개차가 뭐냐면 앞뒤를 뺀 애들끼리 규칙을 이룬다. 됐습니까? 앞뒤에 뺀 애들끼리 규칙을 이룬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3, 5, 9, 3, 5, 9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맞춰보세요 한번. 17, 33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니까 일단은 숫자가 갑자기 튀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튀는 거? 요거 2배 정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얘도 2배 정도, 얘도 2배 정도, 얘도 2배 정도, 되는 것 같긴 하죠. 잘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갑자기 그렇다고 숫자가 확 튀진 않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더하기로 보기는 봅니다. 더하기로 보긴 봐요. 얼마예요? 더하기 2, 그렇죠? 여기는요. 더하기 4요, 그렇죠? 여기는요. 더하기 8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얼마예요? 더하기 얼마입니까? 16이죠. 그렇죠? 16. 어때요? 앞 뒤를 뺀 겁니다. 사실은 5 빼기 3을 한 거고요. 9 빼기 5를 하고 17 빼기 9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 뒤의 관계를 쭉 써봤더니 걔네들이 규칙을 이룬다. 걔네들이 어때요? 2씩 곱해가고 있다. 2씩 곱해가고 있다. 그럼 얼마예요? 그 다음은 플러스 32 할 차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뒤의 차이들이 규칙을 이루고 있다. 앞뒤를 뺀 애들이 규칙을 이루고 있다. 여기 얼마예요? 65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안 되나요? 17에서 33을 봤더니 이거 2배라는 게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곱하기 2예요. 이거 이따가 할 유형이긴 한데 지금 한번 볼게요. 이게 동시에 여러 가지 풀이법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푼 사람도 맞고 이렇게 푼 사람도 맞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2배 하면 얼마예요? 34죠. 34 빼기 1. 느낌 오십니까? 2배 빼기 1.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2배 빼기 1. 맞죠? 18 빼기 1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2 빼기 1 맞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곱하기 2 빼기 1. 이 규칙도 맞고요. 이 규칙도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규칙은 개차가 맞고요. 개차. 뺀 애들끼리 규칙을 이룬다는 거고. 이건 이제 앞뒤가 똑같은 규칙을 이루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규칙이죠. 굉장히 특수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은 조금 이따가 특수한 규칙으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여도 풀이법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일단은요, 그래서 뺀 애들이 규칙을 이룬다 라는 게 기본인데 이 뺀 애들이 기본은 뭐겠어요? 뺀 애들이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로 가는 게 기본이겠죠.
기본이겠죠. 그래서 등차 등비와 개차가 섞여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시험은요, 사실 개차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단순하게 곱하고 더하고를 섞어봤자 앞에서 봤던 그 정도 문제면 다 풀어요. 그런데 두 개를 뺐을 때 새로운 규칙을 이루는 경우가 시험엔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개차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개차는 일단 뭐예요? 앞뒤의 차이가 규칙을 이룬다. 이게 기본인데 그 차이들 또한 아주 특수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차이들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차이들이 특수한 상황들이 좀 나올 겁니다. 예제 2번을 한번 보죠. 방금 1번을 봤고요. 예제 2번 보시면 제가 써볼게요. 예제 2번은요. 2, 3, 4, 6, 9, 14 하나만 더 쓸까요? 14, 22 하나만 더 쓸게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차이를 볼까요? 얼마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1. 여기도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얼마예요? 8. 그 다음 얼마일까요? 지금 보세요. 숫자들만 보세요. 노란색 숫자들만. 1, 1, 2, 3, 5, 8. 이거 뭐죠? 뭐냐면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다 함께 되는 거예요. 1, 1 더해서 2. 1, 2 더해서 3. 2, 3 더해서 5. 3, 5 더해서 8. 그럼 여기 뭘까요? 5, 8 더해서 13이에요. 그래서 13을 더하시면 35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요, 되게 특이한 수열인데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냐면 이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공계열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예요.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이 피보나치 수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1인데요. 원래 피보나치 수열은 1부터 시작해요. 1, 1, 2, 3, 5, 8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이루는 피보나치인데 이 피보나치를 응용해서 여러분 시작이 2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작해도 됩니다. 2, 3, 5,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해서 이거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인데 즉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건데 2부터 시작해도 돼요. 1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 번째. 자,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걸 제가 최대한 예문을 들어서 가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3, 5, 8, 그렇죠?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볼게요. 하나 더 쓰면 힌트가 너무 많아졌어. 자, 이거 가볼게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 3번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치셔야 돼요. 잘 나와요. 최근에 좀 잘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얼마예요? 이 3, 5, 8, 13 얘네들끼리 지금 관계가 있습니까?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빼거나 곱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개차예요. 빼보시는 거예요. 일단 앞뒤를 빼보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더하기 2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더하기 3이고요. 여기는요 더하기 5고요. 여기는 더하기 7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그 다음이 뭔 줄 알아요? 더하기 얼마예요? 9라고 대답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9예요? 아닙니까? 3, 5, 7, 9? 그럼 여기 1이어야죠. 1, 3, 5, 7, 9 이렇게 가야지. 여기 2예요. 그럼 여기 9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죠? 여기서 9에서 제일 많이 당해요. 이건 실제 시험 문제니까. 여기서 9를 쓰고 29를 쓴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요. 오답 중에. 근데 29 아닙니다. 제가 답을 써봐요. 답은요, 31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이거든요, 여기가. 왜 11일까요? 이게 뭐냐면 소수예요, 소수. 프라임 넘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 0.1, 0.2 같은 그 디시멀 넘버 소수 말고요. 예, 프라임 넘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이 소수 되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소수 몇 개 한번 더 써볼까요, 제가?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얼마일까요? 23,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얼마야? 29거든요. 요 정도. 더 이상 넘어가는 소수는 없어요. 2, 3, 5, 7, 11, 13, 17, 19, 23, 29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럼 이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소수 중에 짝수는 2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4, 6, 8 이거 다 소수가 안 되잖아요. 약수가 2가 생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홀수만 생각하시면서 소수를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여기까지 금방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보다 더 넘어가는 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문제 자체가 숫자가 한 10개 넘어가는 건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소수 꼭 기억해 두세요. 뺐더니 피보나치야. 뺐더니 소수야. 이런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책에 없는 거. 피보나치랑 소수는 우리 책에 있는데
책이 없는 거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 그 다음에 4, 8, 그 다음에 17.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게 4번이죠, 이거? 이게 4번. 이 차이를 볼게요. 차이 얼마죠? 1. 이거는요. 4. 얼마예요? 9. 이거 뭐예요? 제곱수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제곱수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4의 제곱, 그렇죠? 여기 16입니다. 16. 그래서 얼마예요? 33인가요? 오케이. 이런 것들까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를 뺐더니 어떤 규칙을 이루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생각해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61페이지에 복합 유형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는요, 이 복합 유형이 가장 많이 나와요. 복합 유형이 훨씬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복합 유형이 훨씬 잘 나와요. 그 외의 얘기들이라고 제가 해보죠.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수취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고, 그래서 수취리는요, 특히 CJ에서 수취리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수취리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저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출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4칙 연산으로 섞어버리면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되게 어렵게 규칙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내는 사람 되게 편해요. 왜 그러냐면 내는 사람은 나는 이미 나 요 규칙을 갖고 내야지. 그래서 요 규칙만 생각하고 첫 번째 숫자만 결정하면 그 다음 숫자를 막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규칙에 맞춰서 숫자만 쓰면 되니까. 거꾸로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한 규칙을 맞춰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복합 유형 갈 텐데요. 복합 유형에 일단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서 가도록 하죠. 이런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복합 유형입니다. 네 번째 복합 유형. 그렇죠? 앞에서 했던 얘기들 그 외의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example 1이에요. 2, 4, 3, 9, 그 다음에 7, 28, 그 다음 얼마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꼭 앞에서부터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4를 보면 고민이 생겨요.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디부터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7, 28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7, 28은요. 설마 이게 더하기 21이겠습니까? 그렇죠? 설마 이게 더하기 21이겠어요? 너무 크잖아요. 더하기 하기엔. 이건요. 거의 100% 곱하기 4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곱하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규칙 안엔 곱하기가 웬만하면 들어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확장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 보죠. 그 다음에 97은 한번 볼까요? 97은 어때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갈 때는요. 이거 자신있게 더하기 6이라고 쓰실 거예요? 곱하기 3이라고 써야죠. 그렇죠? 왜요? 곱하기 2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으니까. 여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여긴 그럼 얼마입니까? 곱하기 2. 자, 보세요. 얘네가 섞여 들어갑니다. 아까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것과 똑같은 숫자를 더하는 걸 섞어 나가는 문제는 너무 단순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만 돼도. 보세요. 곱하기 빼기를 섞어가지만 곱하기도 숫자가 바뀌어가고요. 빼기도 숫자가 바뀌어가요, 여러분.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는 빼기 1, 빼기 2, 빼기 3, 빼기 4, 빼기 5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숫자 하나씩 올리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빼기 3 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25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섞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는데 그 숫자들이 또 규칙을 바꾸는 거야. 곱하기 해나가는데 규칙 바꿔나가고 빼기 하는데 규칙 바꿔나가는데 그걸 또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요런 유형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일단 기본은 4칙 연산이기 때문에 4칙 연산으로 섞어낼 수 있는 모든 유형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정말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얼마냐면 3, 5, 그 다음에 8, 3, 5, 10으로 가죠. 3, 5, 1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1, 33, 그 다음에 30,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했어요. 가보죠. 여기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제일 눈에 확 띄는,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죠, 여기. 11, 33이에요. 이거 누가 플러스 22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이거 무조건 곱하기 3이에요. 됐습니까? 아니, 곱하기 들어있구나, 그럼. 곱하기 들어있구나. 자신있게 앞쪽에서도 곱하기라고 써도 되겠구나. 뭐냐면, 5하고 10 넘어갈 때, 이걸 플러스 5로 쓸 거냐, 곱하기 2로 쓸 거냐요. 플러스 5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22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뒤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뒤 얼마야? 플러스 3. 오케이. 여기는요? 여기 마이너스 3. 오케이. 그 전에 가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렇죠? 플러스 2. 아, 그럼 요거는 아까 곱하기 2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자, 보세요. 이런 게 요즘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부호를 반복시켜요. 뿔, 곱, 마, 뿔, 곱, 마. 그런데 뿔곰마를 반복시킬 때 숫자도 하나씩 늘리면서 가요. 뿔곰마 222, 뿔곰마 333, 그 다음에 다시 또 뿔곰마 가는데 이때는 4 가겠죠. 당연한 얘기죠. 얼마입니까? 그러면 34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곱하기 4 하면 확 커지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유형에서 일단은 기본은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베이스는 4층 연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4층 연산을 가지고 베이스로 잡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유형 그 다음 얘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건데 복합 유형 중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좋네, 그렇죠? 복합 유형 4번에 이그젬플 세 번째 이그젬플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3, 7,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74, 그 다음에 뭘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느끼는 뭐냐면, 이 35에서 74 정도로 넘어갈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5에서 74는요, 얼마를 더한 거죠? 39?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더해서 39가 나오겠어요? 이런 거는요, 이 정도, 35에서 74 정도, 더하기 39 정도는요, 너무 크게 뛴 거예요. 더하기로 따졌을 때. 이런 거는 곱하기로 하면 조금 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분들하고 이제 현장에서도 만났을 때도 제일 그런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를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저는 미리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35에서 74로 넘어갈 때 플러스 39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39를 어떻게 해요? 그럼 막 뒤에 가면 플러스 엄청 커질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한 30 이상, 20 이상 이 정도 넘어가는 건요. 곱하기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 얼마예요? 곱하기. 일단 2 가야죠. 곱하기 2 가야지. 그럼 70 나가잖아. 그렇죠? 70 나가고 얼마 모자라요? 4 모자릅니다. 플러스 4라고 써보죠. 그 다음 상황도 한번 볼까요? 곱하기죠. 곱하기 얼마예요? 2배 갑니까? 32인가요? 오케이. 플러스 3 갈까요? 그 다음 여기는요, 곱하기 2 가고요. 얼마예요? 플러스 2요. 느낌 오십니까? 오케이. 곱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 단순하게 아까 그 정도로 단순하게 안 갑니다. 요즘에는 훨씬 좀 어렵게 갑니다.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 이렇게 갑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죠. 빼기로 계산해도 나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근데 뒤에 숫자가 갑자기 되게 커져요. 막 차이가. 근데 규칙이 있긴 있어 또 거기에. 근데 그렇게 숫자가 커지는 건요. 곱하기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해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얼마일까요? 곱하기 2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표 유형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복합 유형일 때. 그래서 복합 유형일 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세요.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형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기타 유형인데요. 기타 유형에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여기서 복합 유형이라는 건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섞어서 냈다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다섯 번째 이제 기타 유형이죠. 기타 유형인데 넘겨보세요. 이제 어디냐면 저희 62페이지요. 62페이지에 기타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 유형인데요. 기타에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분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수 문제는요, 제가 결론을 지어 드리고 갈게요. 분수 문제는요, 딱 두 가지예요. 분수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것도 그랬고요. 앞으로 출제될 것도 그래요. 딱 두 가지 유형에서만 출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분수 유형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분모, 분자, 따로,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뭐냐면 자, 이렇게 쓰죠.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통분한다 라는 겁니다. 분모는 똑같이 맞추고요. 그럼 뭐만 있겠어요? 분자만 규칙이 있어요. 됐습니까? 거기 우리 책에 있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 거기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분수꼴에 그 예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제 문제 한번 써볼까요? 1, 3 요거 좀 이따 지울게요. 제가 요거 통분하는 거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책이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건데 3, 그 다음에 4분의 11 우리 예제 문제입니다. 거기 책에 있는 여러분들 뭐 쓰실 필요 없죠.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2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갈지. 16분의 21 그 다음에 16분의 14 그 다음에 64분의 31 일단 분수는요 한번 풀어보셨어요? 네, 분수는요 분수가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분수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6분의 4예요. 절대 6분의 4라고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3분의 2라고 써요. 무슨 말이냐면 약분을 해버려요. 약분을 해버리니까 실제로는 이걸 분수처럼 봐야 되는데 약분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약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 분수로 바꿔주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지금 분모 분자 따로 갔느냐 아니면 통분해야 되느냐, 즉 분모는 똑같이 맞출 거냐, 이 두 가지죠. 근데 이 차이는 어떻게 고르냐면 밑에 숫자를 잘 봐요. 약분되는 거 버리고 약분되는 거 그렇다고 쳐요. 어쨌든 바꿔내긴 해야 되지만 약분된 건 그렇다고 치지만 남아있는 애들, 분수로 아직 남아있는 애들을 잘 보세요. 그 남아있는 애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면 보통 분모 분자가 따로 가는 경우예요. 그 남아있는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통분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그러면 64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어때요, 근데? 4도 보이고 16도 보이고 64도 보여요. 그럼 분모는요, 20 곱해 나간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얘를 그럼요,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얼마요? 32분의 26으로 바꿔볼게요. 전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앞에 거 지금 못 봐요. 어떻게 앞에서부터 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앞에서부터 갑자기 막 분수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16이 보이고 64가 보이길래 얘는 그럼 20 곱해 나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얘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64까지 갔잖아요. 그럼 통분을 해도 64로 통분을 해야 될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16, 30, 64 이렇게 곱하기 2로? 그럼 위아래 곱하기 2 해볼까? 16분의 13인데 32분의 26이네? 그러면 분모는요, 곱하기 얼마? 분모는 어쨌든 곱하기 2로 가고 있고요. 곱하기 2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곱하기 가고 있고, 분자도 볼까요? 21, 26, 31 보세요. 얼마예요? 더하기 5. 여기도 더하기 5 아닐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 앞에 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2가 아니라 얼마로 갈까요? 16이 아니라 얼마? 8분의 16이요? 딱 맞아 떨어지죠. 8하고 16은 곱하기 2고요. 16하고 21은 더하기 5예요. 오히려 앞에 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 거 맞춰보면 다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거 봐야 되죠. 그 다음 거는 아주 깔끔하게 얼마? 128분의 얼마? 36이 됩니다. 128분의 36이 되는 거고, 당연히 약분하셔야죠. 당연히 약분하셔서 답은요, 얼마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어요? 4로 약분해야 되죠. 32, 6, 이렇게. 그렇죠? 네. 32, 9. 그렇죠? 4, 9, 36. 3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분모 분자 따로따로 가는 규칙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두 번째 규칙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풀어냈던 그 순서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숫자가 나열됐을 때. 그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통분 이야기죠.
통분이에요. 통분이면 뭐 누구만 규칙이 있다고요? 분자만 규칙이 있는 겁니다. 통분을 했을 땐 분자만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3분의 1, 그 다음에 1, 3분의 7, 그 다음에 3분의 13, 3분의 13 그리고 7, 3분의 21.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따로 규칙을 할 것이냐, 통분을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3분의 21? 아니죠.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여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찾아봅시다. 여기를 찾겠다고 제가 해본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그럼 분모 분자를 따로 갈 것이냐, 통분을 해야 될 것이냐의 결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3, 3, 3. 이 약분된 거일 수도 있지만, 물론. 어쨌든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건 통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통분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까요? 이 1을 뭐라고 쓸까요? 3분의 3이라고 쓸까요? 이 7을 뭐라고 쓸까요? 3분의 얼마? 21이라고 쓸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분모는 3, 3, 3, 3, 3 가고요. 분자가 플러스 2, 플러스 4. 그렇죠? 여기 플러스 얼마예요? 6. 오케이. 플러스 8. 이렇게 가네. 그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10 가야죠.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가서 얼마예요? 3분의 얼마? 31. 답이 3분의 31이 답입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나왔을 때. 약분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분모 분자 따로 가냐 통분하냐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셔도 다 돼요.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얘 100% 나옵니다. 얘 100%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100%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항들 간의 이용인데요. 거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그렇게 사실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우리 항들 간의 이용이다 해갖고 나오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많이 안 나와요. 이거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제가 책에 하나 빠진 내용을 하나 드릴게요. 100% 나오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죠. 2, 3, 4, 6, 8, 9, 그 다음에 16, 12,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써보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 그럼 1, 1, 2, 3, 3 이렇게 가나? 맞아, 뭐야? 플러스 1이에요, 또. 근데 여기서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플러스 얼마예요? 7이 걸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4가 걸려. 말이 됩니까, 이게? 전혀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곱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죠?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보세요.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힌트는, 자, 이런 데서 걸립니다. 늘었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늘었다가 줄어드는. 이걸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여주려면 앞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앞에서는 좀 숫자가 고만고만 해갖고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늘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줄어드는 뭐 그런 경우가 걸리면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 좀 이따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걸리면 보통 이런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가냐. 홀수 따로 짝수 따로 가는 겁니다. 홀수 따로 짝수 따로 가는 경우가 최근에 가장 트렌드예요. 뭐라고요? 홀짝. 자, 홀짝. 어느 회사든 상관없어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 홀짝으로 가는 수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홀수 번째 애들 어때요? 곱하기 2예요. 의외로 단수예요. 그렇게 보면. 얼마예요? 더하기 3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홀수끼리 곱하기 2, 짝수끼리 더하기 3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얘 올 차례죠? 30이에요. 되게 생뚱맞죠. 그렇죠? 갑자기 또 올라가죠.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써볼까요? 그 다음 쓰면요. 15예요. 보세요. 9, 16, 12, 32, 15.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죠. 그러면 보통 홀수 번째 따로 짝수 번째 따로 규칙이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규칙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홀짝 꼭 적어 놓으세요. 하나만 더 내볼까요, 제가? 하나만 더 내볼까요? 이렇게 내볼까요? 자, 1, 3, 2, 그 다음에 6, 그 다음 11, 24, 그 다음에 18, 그 다음 뭘까요? 이렇게 냈습니다.
일단 여기는 두 가지가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황에 벌리죠. 그렇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갑자기 또 그대로였다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숫자가 갑자기 두 개가 똑같은 게 나온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건 곱하기 1 아니면 더하기 0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죠. 그렇죠?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따로따로 가다가 우연히 같이 만난 거예요.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홀수 따로. 그렇죠? 그 다음에 짝수 따로 갑니다. 짝수 따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요. 앞에 저 위에 규칙보다. 홀수 번째 규칙이 어떻죠? 곱하기 2. 얼마요? 곱하기 3. 여기는요? 곱하기 4요. 맞습니까? 6, 4, 24. 그 다음 얼마죠? 곱하기 5 할 차례예요. 120이에요, 120. 그렇죠? 2, 5, 10, 5, 4, 20. 그렇죠? 120.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요? 얼마예요?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5. 네. 그 다음은요? 플러스 7. 만약에 뒤에 게 있다면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그렇죠? 3, 5, 7, 9 이런 규칙이 나타납니다. 그럼 또 어려워져요, 더. 그렇죠? 플러스 9니까 27이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CJ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한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시험일수록 내 머릿속에 최대한 많은 유형,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다 집어넣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CJ는요,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 자체가 조금 쉽기 때문에.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거기 문자 추리 아까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추리가 기본이 되어 있으면 문자 추리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문자 추리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까지 같이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문자 추리까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또 문제 같이 풀어보고 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수추리 뒷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